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윗부분에 있는 것들은요.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본분석 전문가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사보세요. 보시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상승 장악형, 흰구름형, 상승 관통형 뭐 이렇게 써 있어갖고 이 위에 있는 이런 봉이 형성되면 뜰 거래요. 내일. 이런 봉이 나오면 내일은 빠질 거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첫 번째에서 요거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잘 보시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음봉이 강한 매도가 있었는데 그 매도보다 강한 매수가 들어와서 50%를 넘는 양봉이 발생되죠. 그러면 매도의 힘보다 매수의 힘이 월등하게 세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매수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반대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양봉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음봉이 발생되면 못 받쳤다는 거예요, 걔가. 매수자가 못 받친 겁니다. 그래서 매도의 힘이 더 강해져서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을 쳐다보면서 야, 이게 매수의 힘이 세냐 매도의 힘이 세냐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새벽별형 이런 형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음봉 났다가 개파랗겠다가 음봉이 양봉이던 간에 개파랗겠다가 다시 양봉이 강하게 크게 나는 거 이걸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하는 거 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벽별형이라는 거 상관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음봉 나고 개파랗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장대 한번 딱 채웠어요. 이건 뭐예요? 강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강한 매수가. 이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오던 하락의 힘보다 훨씬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강하게 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강하게 뜰 거라고. 세 개의 봉도 그렇게 하고 여러 개의 봉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이. 만일 그러면 이렇게 쭉 512평선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뭐 도지형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내면서 쭉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맨 끝에 있는 양봉의 50% 근처 또는 두 개의 봉을 이은 50% 근처 이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각도 말씀드렸죠. 이 각도로 상승한 종목이 이 각도로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상단 부분에서 횡보하는 그러면 얘는 상승 패턴형이라고 해서 상승 삼각형이라고 해서 다시 뜬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상승 삼각형이기 때문에 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 시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빠지는 경우가 시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이론대로 하면 떠야 되는데 굉장히 많다고요. 빠지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는 것은 매수의 힘이 이렇게 강했는데 이 봉의 해석은요, 꼬리는 빼고, 그림자는 빼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의 봉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아예 하나의 봉으로 보고 해석합니다. 하나의 봉을 보고요. 이 하나의 봉의 50% 또는 33%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서 해요.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단 부분에서 조정을 보인다. 제가 말하면서도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상단 부분에서 하락을 한다. 얘는 전부 다 조정이라고요. 전부 다 조정이라고.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왜요? 매수의 힘이 강하니까. 매수의 힘이 아직 강하니까. 근데 내가 느끼기에 매수의 힘보다 매도의 힘이 더 강해졌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잠실반에서 교육하고 종목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종목 질문을 받으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종목 하나 볼까요? 뭐 다른 거? 이건 무슨 종목이었죠, 아까?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화면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원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삼성물산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매수가 셉니까? 매도가 셉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혹시 매도가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매수가 세죠? 매수가 센 거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사고 싶다. 그럼 매수가 센 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식시장을 보면서요. 근데 매도가 센 종목들이 있어요. 매도가 센 종목들이 있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매도가 센 종목들은 우리는 관심에서 벗어나고 매수가 센 종목들만 전부 다 골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 종목을 질문 딱 제가 받으면 이렇게 대묻습니다, 제가. 매수가 세요? 매도가 세요? 보시기에. 이게 대묻거든요. 여러분 중에 한 번 종목 한번 물어보세요. 뭐요? 아무거나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당연히 매수가 세겠죠? 또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 있죠? 저는 최근에 이제 이것도 관심인데, 한솔재지. 종목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종목을 불러드릴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하늘 제시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매수가 셉니까? 매도가 셉니까? 매수가 세죠? 매수가 세죠? 그럼 이 종목 가지고 거래 타이밍 잡는 거예요. 단, 언제 사느냐? 어떤 시그널을 보고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 그게 매매 기법이에요. 그게 매매 기법입니다. 매매 기법부터 먼저 배우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먼저 관심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주식시장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주식의 움직임을 보고 그 속성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터득하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걸 하시더라도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를 보든지 간에 이게 매수가 세냐 매도가 세냐 지금 매수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팔고 싶은 많은 것 같아. 딱 그거부터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분석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보다 옳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기법 하나만 말씀드린다 그랬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최근에 들어서 다행스럽게도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이요. 신고가 매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고가 매매만 해가지고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도 신고가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신고가를 매매를 가르쳐 드리면서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려하는 입장에서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이니까 오셔갖고 이래요. 충분히 가치 우량주 중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 형성을 하고 올라가는 두고서 한 2, 3개월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하기보다도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실적인데 하나는 신고가이고 하나 신저가예요. 만약에 지수가 내려가요. 그래서 신고가인 종목이 내려오고 신저가인 종목이 내려와요. 그럼 신고가인 종목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 매수해야지. 매수 들어갔겠네요. 완전히 시간을 장기간에 두고 대세 상승이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때도 신고가인 종목이 훨씬 탄력받으면서 많이 올라간다고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늘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신고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매매하는 거냐면 신고가 임박한 종목 있죠. 신고가에 임박한 종목을 늘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 임박한 종목을 요즘에 거래하시면 물반 고기반이에요. 진짜. 요즘 장이요. 요즘 장이 그래요. 신고가 임박한 종목 처음 보신 신고가 다 칩니다. 다 올라가요. 요즘 장이요. 왜? 산 정상에 왔는데 그냥 안 내려간다니까요. 그냥 안 내려가요. 깃발에도 꽂고 내려가야지 그냥 안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 종목을 볼 때 제가 좀 전에 도지정을 꼭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그런 종목을 볼 때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왜 관심이냐면요. 참고로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관심이냐면 지금 오늘 양봉했죠. 그 전에 양봉 주고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도지형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다시 양봉 줬어요. 여기 지금 신고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에 신고가 낼 수 있죠, 지금. 이게 임박이라는 겁니다. 신고가 임박. 이렇게 신고가 임박한 종목이 내일 만약에 도지형을 준다. 그러면 고맙습니다로 사야 된다고요. 고맙습니다로 사야 된다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아까 나오면서 찾아왔는데 다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신고가예요. 여기 신고가예요. 또는 전고점 돌파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전고점 돌파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강하게 양봉을 줘요. 중간에 도지형으로 심해드렸죠. 도지형으로 신고가를 아주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하려는 가격이 왔는데 도지형으로 심해드렸죠. 이거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에 치고 또 한번 캠프 치고 쉬고 마지막에는 한두 명이 올라가잖아요. 정상은 캠프를 치잖아요. 캠프를 계속 올라가면서
중간에 저는 이 도지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마지막 캠프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캠프라고요. 이 마지막 캠프에 우리가 이걸 계속 짚어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물론 전제 조건이 있겠죠. 수급이 좋거나 외국인이 사거나 또는 가치우량주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치우량주 안에서 하되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이닉스 잘 보세요. 하이닉스가 요거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요거 돌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지형주죠, 이렇게요. 도지형주죠. 또 요거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도지형으로 움직이죠. 의미 있는 가격권까지 와서 도지형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추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거래하는 방법은 물론 그날 오후에 사는 방법 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는 방법론은 뭐 매매 기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든 이런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 뭐 안 만들 수도 있겠죠? 옆으로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이걸요. 안 만들 제가 한번 그냥 쭉 볼게요. 써온 것만. 이거 보세요. 이 가격 돌파하면 신고가죠. 근데 양봉 딱 쭉 그 다음날 도지역이에요. 이렇게. 도지역이라는 게 작은 음봉을 여러분들 아는 그냥 도지역이 아니고 작은 것들은 전부 도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큰 것만 해석을 하니까. 왜 큰 것만 해석을 해요? 왜 큰 것만 해석해요? 장대양부 장대 음봉만이 매수의 힘, 매도의 힘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니까 작은 것들은 매수의 힘, 매도의 힘을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니까 나머지는 관망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관망이라고요. 그런 관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이런 장대 음봉이 있죠. 이렇게 음봉이 큰 거. 얘는 말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딱 올랐는데 오늘 도지형이었다 이렇게. 그럼 또 안심해요. 또. 그런데 의미 있는 가격권에 가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훨씬. 또 이것도 보세요. INST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맞고 내려왔어요. 올라갔다 또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왔어요. 이렇게요. 여기서 여기나 여기쯤 되면 언제라도 신고가 낼 수 있는 상황이죠. 신고가 임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임박해 있는데 도지형으로 움직여. 얘는 마지막 캠프를 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캠프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LG는 아까 참 불러드렸구나. LG는 그냥 빼겠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고요. 이 LG고요. 중간에 도지형 주고 가는 거. 또 여기도 돌파하고 나서 도지형 주는 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09150 이 뭐죠?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죠? 이것도 잘 보시면요. 얘 돌파하면 신고가예요. 얘 돌파하면. 근데 여기까지 쭉 와가지고 도지형으로 이렇게 헤매요. 옆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목이요. 굉장히 많아요. 신고가를 이미 내고 올라간 종목 있죠. 이렇게 올라간 종목. 이런 종목은 또 다른 매매 기법으로 물론 해야 돼요. 제가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쯤, 그러니까 오늘이 여기라고 쳐요. 만약에. 가볼게요, 뒤로요. 여기라고 쳐요. 여기 가면 신고가 가겠네. 이렇게 생긴 거 요즘 많죠? 신고가 밑에서 이렇게 생긴 거 많잖아요. 이런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날 딱 갔는데, 요만큼 왔어.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오늘 도지형이에요. 근데, 한 5%만 오르면 신고가야. 그럼 이미 임박이에요. 그쵸? 이미 임박입니다. 5% 오르면 신고가다. 그럼 얘는 이때부터 언제라도 그냥 장대 음봉으로 신고가 딱 경신해버린다니까요? 이때부터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도지형을 주면서 또는 올라올 때 강한 양봉을 줬다 도지형을 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신고가를 돌파한다라고 하고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를 한다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최근의 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물방 고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떻든 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내일 당장 돌아가셔서 돈 벌 걸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을 안 먹고 하니까, 그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장은 딱 이게 최적입니다. 지금 장에서 제가 볼 때. 이게 최적이에요. 돌아가셔서 이런 종목을 찾아서 거래하는 것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요? 무조건 사서 올라간다. 이거는 확률 반반이잖아요. 확률 반반. 좀 이따가 우리 호흡자 박사님이 또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종목이 그 다음날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는가. 종가의 마지막에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언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매매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인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하나씩 익혀나가면은, 하나씩 익혀나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이론가가 아니에요. 저도 매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 얼핏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얼핏 보면 굉장히 쉽고 또 어떻게 실전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안 돼요, 잘. 그쵸? 단적인 예로, 오늘 제가 만약에, 자, 삼성전기, 내일, 한솔제지 내일 뜹니다. 제가 거기 다 뜰 것 같아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떴어요.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돈 1억이든 2억이든 넣었다! 그 정도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넣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돈 넣으면 안 떠요. 내 돈 넣으면 안 뜬다고요. 그 종목이. 그럼 왜 그러냐? 훈련의 문제입니다. 훈련의 문제예요. 그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칙입니다. 원칙. 주식은 아주 쉽게 해야 되거든요. 아주 쉽게. 그래서 저는 맨날 쉽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매매 원칙을 갖고 계시면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가 이 종목이 이거 모르겠다. 이거 뜰 것 같기도 하고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살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떠! 라고 해도 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뜰지 않지 모르겠다. 내가 혼동스럽다. 그러면 그건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건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렇듯이 내가 매매 원칙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가능한 쉽게 접근하려고 해야 됩니다. 가능한 쉽게. 그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뭐냐면 얘가 지금 매수가 센가? 뭐가 세지? 센가 안 센가? 매수 힘이 강한가 안 강한가? 그걸 판단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은 홀짝 박사님 계시니까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따 시간 되면 질문 받겠습니다. 제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